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임지현 서강대 교수의 칼럼 제목이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민족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포기하자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임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통일을 포기했다는 해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라는 물음에 김정은의 답변은 결단코 노였다는 겁니다. 임 교수는 지난 12월 3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분명히 했고, 조선중앙통신은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이 북에서 이미 삭제됐다고 천명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연말 김정은의 공식 연설은 통일민족주의의 관에 못을 박았다면서 현실 정치 관점에서 본다면 이념과 정치체제, 사회 구성 원칙과 경제적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국가를 혈통적 민족의 잣대를 들이대 한데 묶는다는 발상은 황당하기 거지 없다고 그 타당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런 논지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그들의 말과 글로 평가할 때 범하게 되는 일반적인 실수의 하나입니다. 북한 정권이 전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즉 진정으로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권 생존의 조건과 그 정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는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하여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임을 1조, 3조, 4조가 유기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질서는 이 조건을 기초로 삼아야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지현 교수는 김정은의 통일 포기 언급을 사실로 믿고 이에 호응하는 듯한 주장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이웃으로 살려면은 국제관계 원칙에 따라 국교를 수립하고 평양과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외교적 프로토콜을 따진다면은 일본 총리처럼 각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괴뢰라고 칭하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컨대 북한 정권을 국가로 공인하자는 겁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강점한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주장이며 현실과 너무 괴리된 공론입니다. 빌공짜입니다. 공론입니다.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서독이 한 번도 동독을 독립된 외국어로 인정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외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대사를 교환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독은 동독을 독일의 일부 지역으로 여겼으므로 통일 과정에서 별도의 헌법 개정도 없이 기존 법 체제에 동독 지역을 흡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임지현 교수는 또 2024년의 햇볕 정책은 민족이라는 공허한 표제어를 버리고 군사적 억지력을 견지하면서 우선 남과 북 두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제관계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외교부가 남북협상의 주역으로 나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적 국제관계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동독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문제가 아닌 내치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임 교수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 정책과 반대로 갑니다. 그는 또 그 외 환경부, 산업부 등 소관부처마다 북한국
북한과 등을 두어 가장 근접한 이웃 국가인 북과 국제협력을 도모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의적으로 북한을 이웃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와 헌법과 현실을 초월한 폭론에 가깝습니다. 그의 결론은 지식인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초현실적 환상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시급한 것은 민족 통일이 아니라 가장 근접한 이웃인 남과 북의 평화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상의 평화, 그리고 분단 고착의 평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인권 문제를 덮자는 또는 외면하자는 공동묘지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 없는 평화에는 핵 문제와 북한 인권이란 두 핵심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 보유와 인권 말살은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다. 아니, 세계 평화를 무시한 우리말의 평화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민족이란 말을 사기 선동에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민족이란 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도가 칼을 흉기로 이용하니 우리도 칼을 버리자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와 자유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민족 통일 국가만 존재할 수 있다는 민족사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그리고 국제적 정통성을 포기하게 되고 북한 농당 정권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길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해방 후 좌우의 격돌되는 민족 진영을 자임했고,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역사적 의미를 민족 중흥에 두었습니다. 한국과 보수 세력은 민족 정통 세력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은 세 번째의 민족통일, 그것이 바로 헌법 제4조에 실린 평화적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 세력이고 김일성 세력은 반민족 세력,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민족 통일을 포기하자는 말은 김일성 세력에 대한 면죄부이며 대한민국 부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두 개의 민족 국가를 인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족 통일을 공식 포기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북한에서 자유민주혁명이 일어날 때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한국이 그 권한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면 그 진공을 메우고 들어설 나라는 중국뿐인 겁니다. 임지연 교수가 친중학자일 리는 없지만 민족이란 낱말을 경멸의 대상으로 삼으면 꼭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현실과 사실을 떠난 지식인들의 이상론이 늘 독재자의 놀이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민족 반역 세력과 민족 통일 세력의 대결이 끝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임지현식 평화론에는 유혹의 함정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하여 애를 쓰는 것보다는 그건 외국의 문제이니 난 모르겠다는 식의 편리한 자포자기와 책임전가, 여기서부터 국민적 타락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유통일이라는 민족적 사명마저 포기할 때 한국은 살찐 돼지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야윈 늑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